오늘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는, 실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찰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낙찰 리뷰를 좀 해보겠는데, 우리가 경매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 수익이 목표지 사실 낙찰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근데 낙찰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자, 경매는 대출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출을 잘 활용하지 못한 케이스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물론 현금이 있다면 관계가 없지만 대출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24타경에 116301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 자, 24타경에 116301인데 다세대 주택이고 동작구 사당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노평이고 건물 면적은 28제곱 8.5니까는 그죠? 투룸이죠. 자, 3억 1200에 감정가고 한번 유찰돼가지고 2억 4960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딱 그 최저가에, 그렇죠? 최저가를 딱 쓰시고 낙찰을 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낙찰을 잘 하실 수 있는데 단독 낙찰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분의 지금 보증금이 2억 8,300입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이분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 2억 8천 정도는, 그렇죠? 입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최저가 2억 4,960이 딱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 잘 보세요. 은행에서는 대출을 임차인이 대항력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만약에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분이 나가질 않겠죠. 그러면은 이분이 대항력을 행사할 것이고, 자, 대항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쵸?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대출을 안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이 금액이 현금으로 내셔야 될지도 몰라요. 물론 또 어느 은행에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안 해준다. 그래서 현금으로 내셔야 되는데, 현금을 내더라도, 그쵸? 마지막 2억 8,300이죠. 이 분이 한 2억 5천이라고 치고, 2억 5천 치고도 약 3,300 정도는 더 내셔야지만 이 분이 그 돈을 받고 나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매할 때 대출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본금이 진짜 현금이 많다면은 문제 없겠지만은, 자, 이것처럼 이렇게 대항력이 있을 때는, 그쵸? 대출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4월 22일이 매각 허가 결정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확정이 떨어진 다음에 아무래도 잔금 날이 도래하겠죠? 자, 그렇지만은 아마 못 내지 않을까. 그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잔금을 쉽게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 대항력이 있는, 그쵸? 임차인이 있다면은 그분이 다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쓰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입찰하면은 안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런 교훈을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만 빼면은, 그쵸?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받으시긴 했어요. 왜냐면은, 자, 사당역이죠. 2호선하고 4호선이 지나가는 사당역에서 약 7번 출구에서 약 8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빌라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현금이 없다면은 이 또한, 그쵸? 잔금을 내지 못해서 아마 이것도 아마
다시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실수를 안 하시는 게, 그쵸? 초보 입장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작은 실수를 안 하시는 게, 저희가 같은, 만약에 저희 회원이었다면은 제가 이런 걸 말씀해 드렸겠죠? 그래서 최소한, 그쵸? 보증금, 시켜서, 임차인의 보증금 정도는 쓰셔야 된다라고 알려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자, 두 번째 물건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23타경에 3431인데, 자, 이 물건은 실수를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재매각 물건들은 아무래도 눈여겨봤다가, 자, 보세요. 자, 경기도 시흥시 월곶에 있는, 그쵸, 풍림 아파트입니다. 자, 대지권이 18평이고 건물 면적이, 그쵸, 115제곱에 34평이죠. 좀 큰 평형입니다. 자, 감정가 4억 8,400이고 한번 유찰해가지고 3억 3,800에 진행되는 물건인데, 자, 이분이 이게 그 전에도 한번 미납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돈을 안 내다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재매각이 되면서 변경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자, 미납이 되면은 보증금이 사실 20%입니다. 그래서 3억 3,800의 10%가 아니라 20%인 약 한 7천만 원 정도의 돈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자, 그렇더라도 재매각은 우리가 왜 미납하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분 대부분 재매각 미납이 되면은 이런 물건을 우리가 입찰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찰이 되는 경우가 한 5, 60% 정도는 그냥 흐르는 물건, 그냥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자, 보십시오. 한번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저께죠? 어저께군요. 15일이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딱 한 번 들어줬죠. 자, 이분이 이런 흐름을 알았다면은, 자, 보십시오. 그냥 감정가, 그러니까 최저가에서 조금만 더 써도 충분히 낙찰이 될 만한 그런 물건이다 라고 보여지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우리가 대출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 물건은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입니다. 이렇게 재매각 이런 물건들을 눈여겨보셨다가, 그쵸? 우리가 재매각이 나왔을 때, 물론 보증금이 20%이기 때문에 나름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알지만, 이렇게 아무도 입찰을 안 할 확률이 한 50, 60%가 발생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꼭 이거를 뭐 낙찰 받아서가 아니라 최저가에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많은 이런 느낌으로 이런 재매각 물건을 한 최저가를 던져보거나 아니면 약간 한 뭐 500에서 1000 정도만 더 쓰셔서 입찰을 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초보 때 이렇게, 그쵸? 대항력이 있는 물건을 입찰할 때 최저 금액은 그 대항력이 있는 보증금을 쓰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대출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재매각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그쵸? 돈을 안 내서 미납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재매각 물건이 나왔을 때, 자, 그때 최저가로, 물론 분석은 하셔야 됩니다. 권리 분석이 하셔야 되고, 뭐 건물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최저 가격에 그냥 조금만 더 써서 한번 입찰하는 방법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실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찰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분들 그런 그 보증금 우리가 대항력 있는 그런 그거 입찰하실 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가 재매각 같은 물건도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이런 물건 또 한번 입찰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래도 내가 저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그 경매 본 수업 있고,
그리고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전 10시에 아파트 수업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지금 전화번호 있죠? 전화를 주시면은 상담을 잘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화 주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아파트 낙찰 받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받는 그런 또 기회를 가졌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매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